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직교좌표계와 극좌표계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했어요. 즉 R2라는 평면상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직교좌표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또한 그것과 관련해서 극좌표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직교좌표와 극좌표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할 때, 직교좌표계에서 극좌표로 갈 때는 x 이퀄 r 코사인 세타와 y 이퀄 r 사인 세타의 관계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극좌표에서 직교좌표로 넘어갈 때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라는 관계식과 x가 0이 아닌 거에 대해서 x분의 y가 탄젠트 세타라는 것을 이용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R2 스페이스에서 특별히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곡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 곡선의 특성을 파악함에 있어서 xy라는 직교좌표계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r과 세타라는 극좌표계를 이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곡선이라는 것을 분석할 때라면 곡선의 길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라는 게 곡선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라는 게 궁금해요. 그래서 그 길이와 그 넓이를 구할 때 직교좌표계의 관점에서 볼 것이냐, 극좌표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실제적으로 매개 변수 변화와 이용을 해서 극좌표 개념으로 본다라면 보다 수월하게 넓이와 길이를 구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직교좌표계에서 구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이 매개 변수와 개념과 더불어서 좌표 평면에서의 벡터라는 개념하고 더 직접적인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벡터라는 개념을 먼저 공부한 후에 곡선의 길이와 곡선의 넓이 개념을 같이 계산하는 것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차원을 높여가고 싶어요. 2차원에서 우리는 한 차원을 높여서 3차원 스페이스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직교좌표계에서 R2 스페이스에서 R3 스페이스로 넘어갈 때 하나의 변수가 더 늘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뭐냐면 x, y 평면에서 직교하는 z 라는 축을 더 세움으로써 3차원으로서 확장을 시켰던 거죠. 직교좌표계에서의 이렇게 확장되는 개념과 같이 우리는 극좌표처럼 거리와 둘러 움직이는 세타라는 정보를 표현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어떤 좌표계를 이용을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한 가지 정보를 이렇게 추가할 때 무작정 아무거나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1차 독립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변수를 추가를 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1차 독립이라는 것도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니까 아무거나 추가시키는 건 아니다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R3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좌표계는 또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게 있겠네요. 즉 X축, Y축은 일단 있을 거예요. 여기 하나의 축을 더 세웠던 것이 Z축이었고, 이것은 모든 세 가지가 서로 수직인 관계에 있어서의 직교 좌표계였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R3 스페이스인 직교좌표계에서 X, Y, Z축을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의 정보를 똑같이 추가를 시키겠죠. X축과 Y축이 있을 거예요. X축과 Y축이긴 하나 우리는 이미 극좌표에 있어서의 R2 스페이스, 즉 XY 플레인을 표현을 했었어요. 뭘로요, 선생님들? R과 세타로요. 그쵸? R이라는 거는 X축으로부터 얼마큼 돌아가느냐 극축 개념으로 넘어가면서 얼마의 크기로 돌아가느냐의 개념이 들어갔었죠. 그쵸? 이만큼의 개념이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의 개념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였죠. 여기에 하나 더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 더 나아가서 어떤 개념을 추가를 시킬 것이냐? 똑같이 Z축을 추가시킬 것이다. 그냥 XY 평면에 수직이 되게끔 하는 Z값을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수직이 되게끔 하는. 다른 것을 한 것 없이. 그렇다면 기존의 뭐에 선생님들? R, 세타에다가 뭐만 추가를 시킨다? Z만 추가해서 만든 좌표계도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얘 또한 3차원이겠죠? 그쵸?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이라 하냐? 원기둥 좌표계다라고 합니다. 원기둥 좌표계다라고 해서 R과 세타와 Z만 추가를 시킨 경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R과 세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으로서 원으로서 인지를 하죠. 그쵸? 그 원에다가 그 원의 수직으로 올라오는 값만 하다 보면 어떤 형태가 생기느냐? 원기둥과 같은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원기둥 좌표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시키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사실상 R과 세타와 Z뿐만이 아니라 이 Z축 방향으로도 거리와 그쵸? 거리와 그리고 돌아가는 각도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X와 Y 평면에서의 R과 세타라는 두 변수로서 거리와 돌아가는 각 세타를 생각을 했다라면 Z축 차원에서 즉 XY 평면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만큼의 거리와 세타축이 아닌 파이만큼의 돌아가는 각도 즉 Z축을 극축 개념으로 본다라면 그렇게 개념으로 접근을 시킨다라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R과 세타라는 변수와 함께 Z축 방향으로 있어서의 거리와 그 다음에 그만큼 돌아가는 파이라는 변수들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네 가지의 변수를 쓰면 3차원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4차원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R과 세타와 롤과 파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좌표계를 가지고 올 거고 그 좌표계를 우리는 구면 좌표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R과 세타로 이루어지는 이 원과 그리고 롤과 파이로 이루어지는 이 원 사이에 있어서의 면에 있어서의 형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면을 이룬다 해서 구면 좌표계라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원기둥 좌표계를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면 X축과 Y축이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 R2 스페이스예요. 그럴 때 우리는 R과 세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이게 양의 방향, 이쪽이 양의 방향이니까 이렇게 돌아가겠네요. 그쵸? 이렇게 돌아가는 세타 값과 이만큼의 거리를 R이라고 한다라면 요 점은 R, 세타였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뭘 추가하겠다? Z축을 추가하겠다라는 거예요. Z축을 동시에 추가를 해서 이 값을 같이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Z축으로 값을 올라가는 이 점의 좌표는 P라고 놓는다라면 R, 세타와 이만큼의 길이로 올리겠다, Z값만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XY 평면상에 있는 이 점은 R, 세타, 0이 되겠죠. 그쵸? Z값만 추가를 시킨 거예요. 해서 얘를 원기둥 좌표라고 하고 우리는 그것을 R, 세타, Z라고 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난번하고 똑같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로 가기 위해서 혹은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어떤 관계식을 가지고 오냐라고 한다면 직교좌표에서 원기둥 좌표계로 가지고 올 때 R은 R 코사인 세타 그대로겠네요. R값 그쵸? 그 다음에 X값이니까요. Y도 R 사인 세타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만 더 추가가 된다? Z 있고 Z만 추가가 된다. 새로울 것 없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I제곱이라는 관계식과 세타 X가 0이 아닌 값에 있어서 X분의 Y가 탄젠트 세타라는 관계식과 Z 있고 Z를 이용을 한다라면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옮겨갈 수 있겠네요. 요 정보를 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새로울 건 없네요. 자, 우리 원기둥 좌표에 있어서는 R, 세타, Z라는 순서로서 우리 표시를 하도록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원기둥 좌표가 R, 세타, Z로 주어진다라고 했으니까 R이 2요, 세타가 3분의 2파이요, Z가 1일 때 좌표 공간을 표시를 하래요. 좌표 공간이라는 건 X축과 Y축과 Z축이잖아. 그쵸? 이렇게 나가는 걸 테고 거기에 표시를 하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2라는 길이를 가지고 3분의 2파이니까 선생님은 3분의 2파이 얼마예요? 120도니까 넘어가겠네요. 3분의 2파이로 넘어갈 테고 R 값이 얼마? 2라는 값을 가지고 일단은 R, 2, 3분의 2파이, 0은 2호 점이겠는데 어디로 더 올라가자? Z축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이니까 위로 움직이면 되겠네요. 이만큼이 얼마? 1이 되게끔 해서 점 2, 3분의 2파이, 1은 요 발행이 점이 되겠네요. 그쵸? 얘를 직교좌표로 표현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직교좌표로 이용을 한다라면 X와 Y와 Z의 관계식을 가지고 오는 거고 X는 R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2파이에서 얼마?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는 R 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2 곱하기
곱하기 사인 3분의 2 파이기 때문에 얼마? 루트 3이 나오고 z는 그대로 z 얼마? 1이 나와서 직교좌표로서 주어진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루트 3, 1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이번에는 직교좌표를 가지고서 원기둥 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직교좌표는 x, y, z예요. 그러면 뭘 이용하자? 그렇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이고 원기둥 좌표니까요. 똑같이 x가 0이 아닌 거에서는 x분의 y가 탄젠트 세타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z는 z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x제곱 y제곱은 즉 9 더하기 9는 r제곱이기 때문에 r은 얼마가 된다? 3 루트 2가 나오고요. x분의 y 3분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얘가 탄젠트 세타이고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어서 원기둥 좌표는 z는 마이너스 7 그대로가 나와서 원기둥 좌표는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r, 세타, z는 얼마다? 3 루트 2,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7로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원기둥 좌표계에서의 방정식 r이 있고 3인 건 r만 3이고 나머지는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세타도 모든 세타인 거고요. z도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세타는 영원히 돌고 돌고 도는 거니까 어쨌든 기본적인 걸로는 이것을 계속 더하겠네요. 그쵸? 계속 더하는 걸 테고 z값은 실수 전체인 거니까 뭐예요? 그렇죠. 밑면이 반지름이 원이 반지름이 3인 원기둥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것은 무한으로 넘어가는 원기둥이 될 겁니다. 왜? z값이 r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요. 원기둥면이에요. 선생님들 중요한 거는 여기 꽉 채워진 거 아닙니다. 자, 원기둥 좌표계에서 z 이꼴 r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z가 r이 0일 때 z 0이고 r이 1일 때 z 1인 거예요. 즉 무엇이 되게 되냐면 선생님들 r이 0일 때 z 0이고 r이 1일 때 즉 1이 반지름이 밑면일 때 z값도 1이고요. 밑면의 반지름이 2일 때 z값도 2가 되니까 어떤 형태가 된다? 그렇죠. 콘이 되겠네요. 선생님도 우리 원추면 이야기했어요. 원추면의 형태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모든 세타를 가지고 실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주어진 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r제곱인데 얘가 z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z제곱은 원추면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죠. 원기둥 좌표계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구면좌표계라는 걸 얘기를 해볼게요. 구면좌표계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은 똑같아요. r과 세타를 먼저 가지고 올게요. 즉 x를 표현함에 있어서 y를 표현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네요. 이 점은 r이라는 길이로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타만큼 돌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만큼이 x고 이만큼이 y라고 해서 얘를 r, 세타, 0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네요. 요거 지울게요. 지금 우리 구면좌표계를 이용할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는 z축으로서 올라가는 건 맞아요. 선생님들 x, y, z축은 그대로입니다. 그럴 때 z값으로 직접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번에는 z축을 기준으로 이 z축을 기준으로 똑같이 얼마만큼 돌고 얼마만큼 멀어지는지를 이야기를 할게요. 즉 z축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돌았는지를 보겠고요. 파이 얼마만큼 돌았는지 보겠고 얼마만큼의 길이로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이야기할게요. 원점으로부터 떨어져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한다라면 기존 그대로 이 점에서 수직으로 올라오는 건 맞지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점의 좌표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길이를 보겠다? z축으로 얼마만큼 돌았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 위로 올라가는지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즉, 요 파랭의 길이를 롤이라고 보겠고요. 양의 z축 방향에서 돌아간 각도를 파이라고 보겠어요. 이때 우리는
방해를 구하기 위해서 헷갈리지 않게 해서 방향성을 정해주기 위해서 롤은 양수만 취하도록 할게요. 중요합니다. R 값은 우리가 양수만 취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롤 값은 롤 값은 양수만 취할 거고요. 양의 Z축 방향으로부터 얼마만큼 돌았느냐를 보는 이 파이는 0과 파이 사이, 즉 180도 이상으로 돌지 않게끔 제약을 걸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에 있어서의 세타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 앞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R과 세타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Z라는 값을 위해서 파이와 롤을 변수를 가지고 왔는데 R과 세타와 롤과 파이를 다 쓰게 되면은 4개의 변수를 써서 지금 3차원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에 제약이 걸어지겠죠. 그러면 어떠한 변수를 생략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생략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식이 있을까를 봐야 되겠죠. 선생님들 맞나요? 그랬더니 선생님들 보세요. 요 삼각형이 보이실까요? 요 삼각형이 보이실까요? 파란색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은 직각 삼각형입니다. 그쵸? 밑변이 R이고요. 맞나요? 빗변이 롤이 될 거예요. 요 파란색 삼각형이에요. 맞나요? 그리고요. 얘의 값이 여기에서가 파이니까 얘가 파일 거예요. 이렇게 돼서 얘가 파이니까 직각삼각형이므로 얘가 파이가 될 거예요. 맞나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관계식을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이 R이라는 값은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사인 파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즉 R 이꼴 롤 곱하기 사인 파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요. Z값은요. 우리 원래 Z값을 올리고 싶었는데 그것을 파이와 롤 관계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죠. Z값은 요 파란색 삼각형의 요 길이가 Z인 거잖아요. 그것은 파이를 중심으로 코사인의 관점을 보아야 되기 때문에 Z 이꼴 롤 코사인 파이가 되겠죠. 선생님 삼각비입니다. 해서 R 대신에 롤 사인 파이를 사용할 거고 Z 대신에 롤 코사인 파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즉 x, y, z라는 값에 있어서 우리가 x는 무엇으로 놓을 수 있어요? r 코사인 세타이고 y 이꼴 r 사인 세타이고 원래 z 이꼴 z였어요. 그죠? 근데 그것을 구면좌표계 입장에서 무엇으로 볼 거냐면 r은 무엇이기 때문에 롤 사인 파이였어요. 지금 막 구했죠? 롤 사인 파이고 그 다음에 그대로 코사인 세타를 곱할 거예요. y는요. r 대신에 요거 그대로 r 대신에 요거 그대로 곱합니다. 롤 사인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z는요. 우리 구해서 롤 코사인 파이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x와 y와 z라는 직교좌표 대신에 롤과 세타와 파이로서 좌표를 표현하겠다. 일대 롤은 항상 양수만 취급을 해야 되고요. 파이는 0과 파이 사이만 가지고 와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세타는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선생님들 여기서 주의할 거는 김홍정 교수님 책에서도 롤 파이 세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롤 세타 파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좀 혼돈되고 사용하고 있는데 개정 과정에 있어서 아직 수정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저희 수업 시간에는 요거를 고정시켜서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고정해서 우리는 사용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헷갈릴 것 같으면 제가 요걸로 표현을 하는지를 항상 표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문제시 될 것 같다. 이걸로 나는 무조건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표기를 해줘요. 즉 롤 파이 세타가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제 수업 시간에 있어서는 롤 파이 세타 책과 달리 이 표기 방법을 이용을 하도록 할게요. 책에마다 표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약속하냐에 따라서 다르고 우리 수업 시간에는 이 표기 방법을 이용한다 라고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까지 알 수 있냐면 선생님들 뭘까지 알 수 있냐면 이 롤에 있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까지 하면 여러분이 간단하게 롤 제곱이라는 관계식까지 도출을 할 수 있다 해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직교좌표에서 구면좌표로 옮겨갈 수 있고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면좌표에서 직교좌표로도 옮겨갈 수 있겠죠.
우리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면좌표가 주어졌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우리는 롤, 세타, 파이 순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들. 자, 롤, 세타, 파이, 즉 롤이 2고 세타가 4분의 파이고 파이가 3분의 파이를 좌표 공간에 표시하고 주어진 구면좌표의 직교좌표를 구하여라 라고 했네요. X축과 Y축과 Z축이 있을 테고요. 물론 얘는 점선으로서 음수를 나타낸다라면 롤은 2네요. 즉 2가 뭐냐면 이만큼이 2라는 거예요. 이만큼이 2라는 거고 4분의 파이는 세타가 4분의 파이인 거고 파이가 3분의 파이, 즉 60도가 이만큼이 3분의 파이인 거네요. 그쵸? 이만큼이 들어갔고 4분의 파이를 기점으로 본다라면 4분의 파이를 보고 여기로 수직으로 내리꽂는 요 점의 좌표가 2,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되겠네요. 구해봅시다. x는 뭐였어요, 선생님들? 롤 사인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롤 얼마? 2 곱하기 사인의 파이 얼마? 3분의 파이.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분을 지어주셔야 돼요. 세타랑 파이는 각도를 의미하니까요. 코사인 4분의 파이가 돼서 계산해주면 얼마나요?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 해서 얼마? 2분의 루트 6이 나오네요. y는요. 롤 사인, r값은 롤 사인 파이니까 그대로고 사인 세타가 되어서 2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에서 똑같이 2분의 루트 6이 나오겠네요. z값은요. 롤 코사인 파이이기 때문에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에서 얼마? 2 곱하기 2분의 1에서 1이 나온다. 따라서 직교좌표, 즉 x, y, z로서는 얼마다? 2분의 루트 6, 2분의 루트 6,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직교좌표를 구면좌표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직교좌표가 x와 y와 z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구면좌표로 옮겨라. 구면좌표와 직교좌표의 관계성에 있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z제곱이 롤 제곱이라고 했잖아요. 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x제곱 0 플러스 4, 3, 12 플러스 2는 4가 16이 롤 제곱인 거고 롤은 항상 무엇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롤은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우리 제약 조건 걸었어요. 해서 롤은 4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롤이 4일 때 우리 z는 롤 코사인 파이였어요. 그렇죠? 그럼 z값 얼마인데? 마이너스 2 곱하기 롤이 4고 코사인 파이가 되더라. 오케이. 따라서 코사인 파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더라. 그런데 선생님들 파이의 제약 조건이 있었네. 파이는 0과 파이 사이였기 때문에 얼마여야 된다? 쏘리 얼마? 그쵸? 3분의 2파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x값은요. x는 롤 사인 파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는데 x값 얼마인데 0이에요. 그 다음에 롤은요 4예요. 사인 파이는요 사인 얼마니까 3분의 2파이니까 코사인 세타만 구하면 된다. 즉 코사인 세타가 0이기만 하면 되네요. 그런데 이때 코사인 세타는 세타의 제약 조건은 없어요, 선생님들. 해서 세타가 2분의 파이여도 되고요. 그쵸? 2분의 3파이여도 돼요. 맞아요? 어떤 게 될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뭘 마저 구해서? y값을 마저 구해서. y는요. 롤 사인 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죠. 해서 y 얼마? 2 루트 3이 되겠고요. 롤 4고요. 파이가 3분의 2파이니까 사인 3분의 2파이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죠. 해서 사인 세타 얼마가 나와야 돼요? 선생님들 요거려면 얼마? 1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그럼 1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1이 나오기 위해서는 얼마여야 합니까? 2분의 파이여야겠죠. 선생님들 사인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쵸? 얘네 두 가지에 의해서 세타는 2분의 파이가 나온다 해서 구면좌표 선생님들 저와 약속한 롤과 세타와 파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이 순서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롤 세타 파이는 이꼴 4, 2분의 파이, 3분의 2 파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순서를 우리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 두 예제는 한번 여러분이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풀어보시고요. 4번 문제는 이번 출석 과제로 제시를 하도록 할게요.
자, 구면 좌표계에서 다음 방정식의 공면을 설명하여라. 롤이 상수일 때요. C는 상수. 일대를 말을 합니다. 즉, 롤 값이 상수일 때, 즉 고정이 된 거예요. 롤 값이 고정돼 있을 때는 세타도 모든 세타가 나타내고요. 파이도 0과 파이 사이기만 하면 어떠한 파이를 가지고 와도 상관이 없다. 그럴 때 어떤 공면이 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세타가 상수예요. 즉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세타가 고정되어 있을 때 파이도 롤도 즉 양수이기만 하면 롤은 뭐든 가지고 와도 되고요. 파이도 0과 파이 사이면 모든 걸 가지고 와도 됐을 때 어떤 공면을 나타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번엔 파이가 상수로 고정이 되어 있을 때, 근데 상수로 고정이 되어 있긴 하나 그 상수 또한 범위가 주어지네요. 요런 범위일 때는 어떤 공면일 것이냐, 이번에는 이런 범위일 때는 어떤 공면으로 주어질 것이냐 라고 본다라면 한번 여러분이 고민을 해보세요. 선생님들 상수 C가 고정되니까 상수를 여러분이 5로 놓든지 1로 놓든지 해보면 롤이 예를 들어서 5가 같으면 R은 뭐가 돼요? 5 사인 파이가 R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사인 값에 따라서 얼마에서 얼마로 변해요? 0부터 선생님들 사인 파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0부터 5까지 도는 거겠네요. 그쵸? 그러면 무엇이 되냐? 스페어가 되겠네요. 스페어가 될 거예요. 그쵸? 얘는요, 선생님들. 얘는 어디서 돈 거? 여기서 돈 게 이만큼이 고정이 됐어요. 더 이상 안 돌아요. 그런데 나머지 값들은 롤든 파이든 이만큼 돌아도 되고 요만큼 돌아도 되고 이만큼 돌아도 되고 어디를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무엇이 된다? 이만큼 돈 평면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파이가 C로서 고정이긴 하나 상수값이긴 하나 그 상수값이 0과 2분의 파이 사이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파이에 있어서의 도는 각도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R값과 세타값이 얼마가 되는데 R은 롤 사인 파이가 되잖아요. 그쵸? 사인 파이가 0과 2분의 파이 사이니까 0과 1 사이가 되겠네요. 이렇게 움직이는 R값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 그쵸? 그러면은 얘에 있어서의 거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세타 파이가 이렇게 도는 각도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도는 각도가 어디에서 2분의 파이를 넘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요 밑에 면을 넘어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보면, 원추면에서의 위에 있는 원뿔만 되겠네요. 즉, 반쪽짜리 콘이 되겠네요. 얘는요 반대가 되겠네요. 이렇게 돼서 이쪽으로 되겠네요. 그쵸? 얘도 반쪽짜리 콘이 될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를 지오지브라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이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그래프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실제적으로 주어진 걸 가지고 여러분이 공면을 설명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젠 다양한 좌표계를 배웠다라면 그 좌표계의 가장 기본적인 성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한다. 즉, 벡터를 알아봐야겠죠. 다음 시간에는 벡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